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전력망의 든든한 축이었던 화력발전 분야에 바로 몸담고 계신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요즘 에너지 시장 변화 속도가 정말 빠르다는 거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계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기주류 발전 속도랑 그 비용 떨어지는 게 예상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어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기술이 좋아졌다, 이걸 넘어서 시장 전체 판도를 바꾸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다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화력 발전이 마주한 현실, 그리고 또 미래 전략을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아마 변화의 속도,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요. 실시간 전력 시장. RTM이라고 하죠. 이 도입 시점이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ESS 비용 하락세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경제성 확보 시점이 원래 2032년으로 봤었는데 이게 2030년으로 무려 2년이나 앞당겨졌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배경에는 정말 놀라운 수준의 비용 절감이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에만 BESS 가격이 40%나 떨어졌어요. 이게 그냥 뭐 원자재 가격 내렸다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 300AH 이상 대용량 셀이 표준화되고 또 4MWH급 대형 컨테이너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구조적인 혁신이 큰 역할을 한 거죠. 게다가 아시겠지만 리튬보다 더 싸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까지 상용화가 눈앞에 오면서 비용 하락 압력은 앞으로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비용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기존의 그 비용 기반 정산 방식 CBP랑은 완전히 다른 실시간 시장 RTM 도입 논의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군요.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한 거 보면 양상이 상당히 다르던데요. 네, 그렇죠. RTM 환경은 일단 15분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수요 공급에 따라서는 전력 가격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틀리면 페널티까지 부과되니까 변동성이나 예측의 중요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거죠. 기존의 좀 안정적인 CBP 환경하고는 완전 다른 룰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화력 발전 입장에서는 그런 변동비가 거의 0원인 재생에너지나 심지어 충전할 때는 마이너스 가격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ESS랑 직접 경쟁해야 한다는 거네요. 특히 그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기존 석탄 화력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재생에너지 발전 많을 때 그냥 세우거나 아니면 손해보고 돌려야 하는 그런 준한계 비용에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실 변화 중 하나 아닐까 싶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내부 운영 지표 정도로 생각했던 발전량 예측 능력 있잖아요. 이게 이제는 회사의 수익과 바로 연결되는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전력, MWH만 생산해서 파는 게 아니라 주파수 조정이라든가 예비력 확보 같은 소위 보조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결국 예측 정확도 그리고 시장 대응 유연성, 이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화력 발전은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자료들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기존 발전 설비의 운영 유연성을 높이는 것.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메가와트급 석탄 화력을 리파워링, 그러니까 성능 개선을 하면요. 출력을 한 35% 이상 높이면서도 CO2 배출은 30% 줄이고 그러면서 급격한 부하 변동에 대응하는 능력, 즉 유연성을 확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 최적화 같은 비교적 저비용 개선 방안부터 터빈 같은 주요 설비를 아예 바꾸는 고비용 투자까지 각 발전소 상황에 맞게 유연성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ESS랑 결합하는 거네요. 하이브리드 모델로 전환하는 거요. 발전소 안에 남은 땅에 ESS를 설치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우선 주파수 맞추려고 일부러 발전기 출력을 낮춰서 운전하는 그 간발 운전 피로가 줄어드니까 효율이 높아지고요. 또 전력 가격 쌀 때 ESS에 저장해뒀다가 비쌀 때 팔아서 차익을 얻거나 아니면 그 빠른 응답 속도를 활용해서 보조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등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잘 갖춰진 송전망이나 부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역 에너지 허브로 발전할 가능성도 열리는 거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탄소나 무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건데 이건 들어보니까 기술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좀 허들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정부 탄소 중립 목표에 따라서 2030년까지 암모니아 20% 혼소, 2035년까지 수소 30% 혼소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소를 59.5%까지 섞어서 태우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암모니아 20% 혼소 기술 상용화를 추진 중이고 국내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이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환경 연료 자체가 워낙 비싸고 또 기존 설비를 개조하는 데 드는 막대한 투자비 이게 여전히 부담이죠. 그래서 모든 발전소에 이걸 다 똑같이 적용하기보다는 각 발전소의 남은 수명이라든지 입지 조건, 시장 상황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맞춤형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는 게 그게 필수적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ESS 비용 하락이 불붙인 RTM 도입 가속화는 화력 발전 산업 전반에 걸쳐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거네요. 특히 RTM 전환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그 핵심 전환 구역이라고 표현하던데 이게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른 2028년에서 2032년 사이로 예측된다는 점, 이게 참 시사하면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랄까 변화를 그냥 지켜보면서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기존 자산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ESS와 시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료 전환을 준비하는 이 세 가지 방향성, 이걸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이게 분명 쉽지 않은 과제이긴 한데요. 동시에 화력발전소가 가진 기존 인프라, 또 숙련된 운영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이 지금 몸담고 계신 분야의 미래를 고민하고 또 준비하시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급변하는 에너지 시장의 파도 속에서 당신이 가진 소중한 경험과 지식은 어떻게 미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